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0년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것도 기억을 잃고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0세 이순자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20대 초반 운명처럼 만난 첫사랑 김영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생활도 잠시,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어느 날 요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아버지. 그분의 뒷모습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운명의 재회일까요? 오늘은 형님, 누님들과 이순자 할머니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 그리고 50년 만에 밝혀진 놀라운 진실을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차 한 잔과 함께 이 특별한 이야기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게 있어요. 처녀 시절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사람. 김영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때가 어제 일 같아요. 1975년 봄, 22살의 이순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처음 영호를 만났습니다. 영호는 건설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는 지적이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순자 할머니는 회상하십니다. 그 사람은 참 특별했어요. 무엇보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불의도 참지 못하는 고든 성격이었죠. 그날 처음 만났을 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당신 같은 분을 만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라고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영호가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에 순자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를 치는 순자를 본 영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커피 한 잔 드실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영호는 매일같이 순자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을 산책하며 꿈을 이야기하고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계획했죠. 영호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제가 언제 우울해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1976년 가을, 코스모스가 만발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영호는 매일 아침 순자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저녁에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순자야,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함께 하자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영호의 갑작스런 실종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7년 10월 어느 차가운 가을 저녁이었어요. 그날 영호가 회사 일로 급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야, 금방 돌아올게. 저녁 따뜻하게 해놓고 기다려라고 말하고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날 영호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순자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순자야, 나를 믿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기다려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순자는 처음엔 며칠만 기다리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영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임신 중이던 순자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죠. 매일 밤 문소리만 나도 영호가 돌아온 줄 알고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돌아왔죠. 뱃속의 아이가 자꾸 발길질을 해서 더욱 불안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호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도 업무차 출장을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2달 후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영호가 업무차 방문했던 산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죠. 임신 5개월 몸으로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관도 없는 장례식이었죠. 그때의 절망감이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뱃속의 아이만이 영호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순자는 홀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재혼 권유도 많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영호의 자리가 있었죠.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고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민수가 클 때까지는 정신없이 살았지만 밤이면 항상 영호 생각이 났어요.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언젠가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 민수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고 아이에게는 아버지 역할도 해줘야 했죠.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민수가 어릴 때는 자주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 손주들도 생기고 순자는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가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놓으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영호는 살아있어.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매년 영호의 기일이 되면 순자는 혼자 그들이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 근처를 걸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곳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영호와 함께 걸었던 그 길, 함께 앉았던 그 벤치.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2024년 11월 어느 쌀쌀한 오후, 순자는 동네 부녀의 친구들과 함께 근처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어요. 어르신들과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젊은 시절 부르던 노래도 함께 부르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순자와 친구들은 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즐거워하셨고 순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순자는 잠시 쉬러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한쪽 의자에서 혼자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한 것은 뒤에서 보는 어깨 선, 목덜미의 곡선. 어쩜 이렇게 영호와 닮을 수가 있을까? 50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똑같았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영호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뜨개질을 하는 그 섬세한 손놀림이 말이죠. 요양원 사회복지사인 김미진 씨가 다가와 소개해 주었어요. 아, 저분은 박성철 어르신이세요. 5년 전에 인근 야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셨거든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완전히 잃으셨는데 뜨개질을 정말 좋아하세요. 순자는 성철 할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유난히 길고 섬세한 손가락. 그리고 그 정교한 뜨개질 솜씨. 영호도 손재주가 좋아서 순자를 위해 직접 목도리를 떠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시작. 그 후로 순자는 매주 요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성철 할아버지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일부러 그분 옆에 앉아서 함께 뜨개질을 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온화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성철 할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분이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봤어요. 어르신, 뜨개질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글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손이 알아서 움직이네요. 아마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순자와 영호가 즐겨 부르던 그 옛날 그 사람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면 성철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따라 불렀어요. 본인도 왜 그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뜨개질하는 실의 색깔 조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늘색과 회색이 섞인 그 조합이 정확히 영호가 저에게 떠준 목도리와 같은 색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성철 할아버지의 작은 버릇들이었어요. 생각할 때 어깨를 으쓱하는 버릇,
국화향을 맡으면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 영호와 똑같았어요. 어르신 국화꽃 좋아하세요? 아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화꽃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뭔가 슬픈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영호도 국화꽃을 싫어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 장례식에서 국화꽃을 많이 봐서 그런지 국화 냄새만 맡으면 우울해하곤 했거든요. 순자의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밤 순자는 영호의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가 영호의 어릴 적 사진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영호의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장난삼아 그 점을 만지곤 했어요. 이 점은 영호만의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크기도 작고 위치도 특별한 곳에 있어서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 같은 거였죠. 다음 봉사활동 날 순자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성철 할아버지가 뜨개질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살며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 뒤를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목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순자는 자연스럽게 성철 할아버지의 어깨를 마사지해주며 귀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영호, 당신 정말 영호 맞지? 라고 물어봤지만 그분은 저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만 저으셨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 틀렸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 테니까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 이 놀라운 발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그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 같아. 아니야, 틀림없어. 목소리도 손도 심지어 귀 뒤의 점까지 똑같아.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는 5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혼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는 어머니의 불안정한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5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는 환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다른 분을 아버지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며느리 지혜는 달랐어요. 어머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며 조용히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님이 50년 동안 그리워하신 분인데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영호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꺼내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오르골을 발견했어요. 이 오르골은 영호가 우리 100일 날에 선물해준 거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함께 들었던 그 멜로디가 나오는 오르골이었죠. 50년 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선물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소리가 나지 않아서 구석에 보관해두었던 것이었어요. 순자는 오르골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오르골을 틀자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르골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작은 틈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이런 틈이 있었나? 그 틈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놀랍게도 작은 마이크로 필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호가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 민수와 지혜의 도움으로 필름을 현상해봤더니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청송그룹이라는 건설회사의 비자금 장부,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영호를 범인으로 조작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겨두셨지? 필름에는 청송그룹 최 회장의 부정부패 증거와 함께 영호가 이를 폭로하려다가 위험에 빠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영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도 있었죠.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50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늦은 시간 순자의 집으로 섬뜩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박영호 씨의 아내 되시죠? 가지고 계신 그 필름 조용히 넘기세요. 안 그러면 따님과 손주들이 위험해질 겁니다.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어떻게 우리 집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그 필름을 원래 있던 곳에 두고 조용히 살아가세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영호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위협 전화가 오히려 증거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영호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민수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네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 순자는 영호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청송그룹의 부정부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977년 10월 15일. 오늘 최 회장이 나를 불렀다. 부실공사 은폐를 도와달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협박을 했다. 순자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굴복할 수 없다. 영호는 양심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사에서 부실공사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발견하고 이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 회장은 영호를 협박했고 영호는 점점 위험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어요. 10월 18일. 회사에서 나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이 부실공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10월 20일. 증거를 더 모았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 최 회장이 다시 연락을 했다. 야산에서 만나자고 한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가야겠다. 마지막 일기는 10월 21일이었습니다. 오늘 최 회장을 만나러 간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 순자야, 사랑해. 꼭 돌아갈게.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영호가 얼마나 자신과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혜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청송그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어머님, 50년 전 청송그룹에서 정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대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회사 대표였던 최 회장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순자는 영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암호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C, H라는 이니셜이 자주 등장했어요. 최 회장, C, H. 바로 그 사람이구나. 영호가 그렇게 고민했던 이유가 이거였어. 일기장 곳곳에는 영호의 고뇌가 담겨 있었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강요하고 있다. 양심을 버릴 수는 없다. 순자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안위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야. 지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청송그룹의 붕괴 사고는 명백한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모든 책임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법망을 피했어요. 그 과정에서 진실을 알고 있던 영호가 위험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순자는 김미진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성철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미진 씨, 박성철 어르신이 발견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미진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5년 전 가을이었어요. 등산객이 야산 깊숙한 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계신 걸 발견했대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기억을 완전히 잃으셨고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임시로 박성철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린 거예요. 발견된 곳이 어디였나요? 청송산 근처 야산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 지역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는지.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송산. 영호의 일기에 나온 그 장소와 일치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어르신이 가끔 잠꼬대를 하실 때가 있는데 순자야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소중한 분인 것 같아요.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어르신이 기타 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세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호는 기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순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그 기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성철 할아버지에게 오르골을 들려주기로 한 것이죠. 다음 봉사활동 날 순자는 오르골을 가져왔습니다.
성철 어르신, 이 음악 들어보세요. 애절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성철 할아버지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멜로디, 왜 이렇게 익숙하지? 가슴이 아파와.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멜로디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음악을 들으니까 누군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호. 영호 씨, 제가 순자예요. 당신의 순자. 성철 할아버지는 순자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순자. 그 이름. 왜 이렇게 익숙하죠? 순자가 성철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지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위협적이었어요. 이순자 씨, 괜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는 이 나이에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죠? 소중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최 회장이죠? 50년 전에 우리 영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똑똑하시군요. 하지만 너무 영리한 건 독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영호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순자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영호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두려움보다 컸거든요. 민수도 이제 완전히 어머니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를 찾아드릴게요. 가족들은 함께 요양원으로 성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틀어주며 영호의 일기 내용을 조심스럽게 들려줬어요. 영호 씨, 기억나세요? 50년 전 당신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사라졌던 그날을. 성철 할아버지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성철 할아버지를 50년 전 영호가 사라진 그 야산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위험하다고, 할아버지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곳에 가면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청송산 근처 야산으로 향하는 길, 성철 할아버지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왜 이 길이 이렇게 익숙하지?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야산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여기서 뭔가 일어났어. 누군가가 나를. 낡은 오두막이 있는 야산 언덕에 도착했을 때 성철 할아버지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50년 전의 잔상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젊은 영호가 최 회장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최 회장, 이런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로 사람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김영호, 자네가 너무 나서는군. 가족 생각은 안 하나?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부하들이 영호를 쫓아오는 모습, 영호가 절벽에서 밀려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 순자야. 성철 할아버지는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순자야.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외쳤습니다. 성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김영호야. 순자는 감격에 겨워 영호를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영호 씨.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영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최 회장이 날 절벽에서 밀었어. 그리고 기억을 잃었어. 미안해, 당신을 잊고 살아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살아있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민수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시군요. 5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아세요? 민수야, 내 아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니 고생 많이 시켰지?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영호는 서서히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최 회장과의 마지막 만남, 절벽에서 떨어진 후 의식을 잃었던 것, 그리고 기억을 잃고 살았던 지난 5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순자야,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정말 미안해. 나도 기억을 잃어서.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 됐어요. 다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기억이 돌아온 영호는 민수, 지혜와 함께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영호의 진술과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영호가 숨겨둔 또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족들은 정의로운 강 형사에게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50년 전부터 이 사건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요. 강 형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호의 생생한 증언과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최 회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최 회장, 50년 전 박영호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부실공사 은폐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회장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단지 회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잘못된 일이었어. 50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 가족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든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영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부실공사를 막으려다가 희생된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죠. 법적 복권과 사회적 인정 9,700-1만. 법원은 박영호 씨의 생존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박성철이 아닌 사랑하는 아내 순자의 남편, 그리고 아들 민수의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박영호 씨는 50년 전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실종된 분으로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영호는 또한 국가로부터 정의로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50년 늦은 인정이었지만 그의 용기와 정의감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단지 제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가족들이 50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자랑스러워요. 이제 영호와 순자는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바칠게요. 영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옛 추억이 깃든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들이 즐겨 부르던 그 노래를 말이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영호 씨,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다시 젊은 시절 거닐던 길을 걸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였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뜨거웠어요. 민수와 지혜, 그리고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어요. 얘들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거야.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렴. 1년 후 영호와 순자는 작은 결혼식을 다시 올렸습니다. 50년 전에는 가난해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다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니. 순자는 흰 원피스를 입고 영호의 팔을 끼고 걸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 김영호는 이순자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이순자는 김영호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서약을 들으며 모든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와 결혼이었어요. 현재 영호와 순자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영호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순자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산책을 하며 잃어버린 50년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주름진 얼굴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영원히 젊은 시절 그대로일 거야. 타영호야,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순자야, 나도 행복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다시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되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기적처럼 다시 만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의는 비록 늦을 수는 있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호의 용기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순자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5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가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정의로운 가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황혼의 추억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닿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탄으로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써니와 함께 해피라이프.